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의 끝자락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 노래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서 차 한 잔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음악.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하게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10월에 함께 떠났던 대학가요제 추억여행 기억하시나요? 그때 다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들이 마음 한켠에 자꾸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월의 이 차분한 밤, 그 이어진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대학가요제는 누군가의 청춘이었고 누군가의 첫 무대였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아련한 추억이었죠. 그날의 떨림, 설렘, 그리고 무대 위로 흐르던 순수한 열정들은 겨울 밤 공기처럼 선명하게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그때 그 시절을 가만히 어루만져 볼 수 있는 노래들과 사연들을 여러분께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밤의 첫 페이지를 조용히 펼쳐볼까요? 자, 이제 1980년대 대학가요제의 또 다른 숨은 주인공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리고 1984년 제8회 MBC 대학가요제 대상의 주인공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생물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4년 그는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라는 곡으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하며 음악계에 데뷔했습니다. 정희경 씨가 작사 작곡한 이 곡은 그야말로 80년대 대학가요제 감성을 대표하는 명곡으로 남아있죠. 이듬해 정식 가수로 데뷔해 1집과 2집을 연달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데뷔곡만큼의 큰 반향을 만들진 못했습니다. 90년대까지 꾸준히 노래했지만 긴 공백기를 맞게 되고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3집, 4집을 발표하면서 다시 무대에 서보지만 아쉽게도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했죠. 그래도 대학가요제에서 들려줬던 그 한 곡은 지금도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당시 1984년 대학가요제 참가자 구성도 아주 화려했다는 점인데요. 수상은 못했지만 고은희, 이정란의 그대와의 노래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은희 씨는 이듬해 발표한 사랑해요가 큰 인기를 얻으며 솔로 가수로 자리 잡고 이문세의 명곡 이별 이야기를 함께 부르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죠. 참고로 고은희 씨의 아들은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데이비드 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놀면 뭐하니 80년대 MBC 서울 가요제 특집에서 송은이와 김숙이 바로 이 곡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를 다시 불렀습니다. 세월을 건너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온 그 노래, 그때의 감성과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죠. 자, 그럼 1984년 가을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가요제의 주인공이었던 그 목소리,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이유진의 목소리로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밤하늘 별을 세던 그 시절 가버렸어도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꿈이야. 호수에 일렁이던 그 별빛 사라졌어도 잊혀지지 않는 너, 너는 아직 나의 전부야.
철없던 어린 시절 덧없이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이어울치면서 사랑은 그리움, 사랑은 외로움,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마침 내 가슴을 송두리째 메워버린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철없던 어린 시절 덧없이 가버렸어도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았네. 아픔처럼 이어울치면서 아픔처럼 이어울치면서 이유진이 부른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릴 팀은요, 바로 1985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차지하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그룹 높은 음자리입니다. 이들이 부른 바로 그 데뷔곡 오늘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아마 가사 한 줄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고 떠오르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높은 음자리는 김장수, 이문희 두 사람으로 구성된 듀오였죠. 두 멤버 모두 부산의 동의대학교 출신입니다. 김장수는 체육학과, 이문희는 음악과를 졸업했고 학교 안 통기타 동아리 무드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고 해요. 이 동아리가 또 워낙 실력파들이 많아서 그전에도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팀 이름 높은 음자리는요, 두 사람 모두 고음이 굉장히 잘 올라가서 붙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죠. 데뷔 후에는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가요 톱10 5주 연속 1위로 골든컵, KBS 가요대상 신인상, MBC 10대 가요상까지 정말 한국 가요계에서 보기 드문 초반 폭발력을 보여줬죠. 하지만 아쉽게도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아 전성기 속에서 듀오 해체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김장수는 갖가지 루머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문희와의 스캔들, 원조 교제설, 마약 보경설까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오빠 동생 사이다라고 인터뷰한 것이 사실은 10개월 동안 함께 지낸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동안 언론이 떠들썩했죠. 김장수는 당시 대상 수상 뒤 정신없는 와중에 오빠 동생이라고 말한 것이 굳어져 버렸다고 해명했는데요. 실제로 그 시기엔 현재의 아내와 잠시 헤어져 있던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문희 역시 노래 외적인 부분에서 서로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며 가수 활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죠. 한편으로는 김장수가 여자가 생겨 떠났다는 설도 있었지만 김장수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러 루머들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는 잠적설까지 나돌았지만 역시 사실이 아니었고요. 2001년 다시 한번 원조 교제설이 터지면서 충격이 있었는데 이 또한 실제로는 높은 음자리 멤버였던 또 다른 인물과 관련된 일이었음이 밝혀지면서
김장수는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마약 복용설 역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에서 성분이 검출되어 생긴 오해였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루머로 결론이 났죠. 이런 우여곡절 끝에 1990년에는 새 여성 멤버 박영애를 영입해 3집을 발표하며 재결성하기도 했는데요. 큰 반향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후로는 김장수 혼자 높은 음자리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그룹이 남긴 대표곡 한 곡은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곁에 남아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국민가요가 되었죠. 198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겁니다. 자, 이제 그 시절 우리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노래 추억소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높은 음자리의 그 명곡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바다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너를 바라다 본다. 쌀이 된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불만의 눈물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눈에 알까. 저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디 딥디비디비디 바다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너를 바라다 본다. 쌀이 된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워간다. 불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물결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눈에 알까. 저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리디 딥디비디비디 높은 음자리가 부른 바다의 누워를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시대의 감성과 따뜻함을 표현했던 목소리, 그리고 라디오의 황금기를 함께 만든 사람, 가수 유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열은 개명 전 이름이 유종열, 서울 은평구에서 무매독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40대 때 얻은 아들이었다고 하고요. 빠른 61년생이라 1960년생들과 같은 학교로 다녔다고 하죠. 대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온 그는 1986년 대학가요제에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전격 데뷔합니다. 그야말로 당시 가요계를 흔들어 놓은 등장이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만든 건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KBS EFM 유열의 음악 앨범을 진행하며 특유의 따뜻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많은 청취자들의 하루를 지켜줬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낮고 포근한 목소리,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가요계에는 얼굴 길기 탑3가 있었다고 하죠. 바로 이문세, 이수만, 그리고 유열. 이 세 사람을 묶어 마삼 트리오라고 불렀습니다. 셋 다 서울 출신의 당시 MBC 라디오 DJ였다는 공통점도 있었고요. 그 덕인지 현대자동차 액센트 광고에도 함께 등장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초반에는 TV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수보다 뮤지컬 제작자, 라디오 DJ로 방향을 넓히며 차츰 대중의 앞에서는 조금씩 물러난 모습도 보였죠. 그래도 중요한 행사에서는 여전히 무대에 섰습니다. 2013년 광복절 행사에서는 윤하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열 씨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장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1호 희생양이죠. 샴푸 테러 장면 기억하시나요? 당시 보신 분들은 아마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마삼 트리오 중 가장 늦게 결혼했는데요. 무려 10년 연애 끝에 2012년 부산 출신의 15살 연하 여성과 결혼해 슬아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도 첫 아이도 꽤 늦은 나이에 맞았죠. 유열 씨가 53세에 첫 아들을 얻은 만큼 누군가는 손주볼 나이에 아빠가 됐다고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소식은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2023년 폐섬유증 투병 사실이 알려졌고 알고 보니 2018년부터 알아온 병이었죠. 2024년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입원을 했고 같은 해 7월에는 폐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돌면서 마음고생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유열 씨는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해 2023년 졸업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라는 직분은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겸손하게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아주 최근 2025년 8월 다큐멘터리 3일 특별판 About Time 10년 전으로의 여행 72시간에서 오랜만에 내레이션을 맡으며 다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해 조금씩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열 씨가 처음 세상에 목소리를 알렸던 그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1986년 대학가요제 대상을 안겼던 그 노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은 이야기할 때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전하려 할 때 그대의 손을 꼭 쥐어요. 햇살은 나무 위에 걸쳐 그대의 눈을 반짝이네. 투명한 그대의 미소
그대 마음에 슬픔의 그늘이 드리우고 때로는 나의 마음에 아픔의 계절이 찾아와도 소중한 우리들의 진실 이슬처럼 반짝이네. 초롱한 그대의 눈빛은 나의 가슴을 투명하게 해. 사랑하는 그대, 더 이상의 말도 더 이상의 눈길도 원하지 않아. 내겐 필요치 않아.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주고. 바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에게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986년 대학가요제 대상곡 6월에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해 또 한 명의 빛나는 목소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금상의 주인공 꽃미남 발라드의 원조 이정석입니다. 이정석은 원래 성악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학창시절 예술고 학생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예술고에 도전했지만 떨어지고 그 후 대중음악으로 눈을 돌리면서 기타를 독학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남사당이라는 그룹 사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동했고 대학 시험을 끝낸 고3 겨울에는 신촌의 라이브 카페 쉘브르에서 노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대 감각을 키웠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대학가요제 출전의 결정적 동기가 됐죠. 사실 86년 대학가요제에 나가기 전 같은 경우에 강변가요제에도 도전했지만 1차에서 탈락했습니다. 참가자가 너무 많아서 심사위원들이 앞부분 4마디만 듣고 바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정석은 나는 뒤에서 성량을 보여줘야 하는데 3마디 부르니까 됐습니다 하고 끝나더라며 웃지 못할 비화를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딛고 다시 도전한 1986년 MBC 대학가요제, 당시 대학 2학년이었던 그는 본인이 직접 작곡한 첫눈이 온다구요로 금상을 거머쥐며 본격적인 스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정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맑고 고운 미성 그리고 수줍은 미소와 반듯한 외모죠. 그 매력 덕분에 당시엔 소녀 팬들에게 황태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1987년 1집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수록곡 사랑하기에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상 교과급 인기곡이었습니다. 골든디스크 신인상, 가요 톱10 골든컵까지 휩쓸며 당대 최고의 발라드 스타로 자리 잡았죠. 이듬해 발표한 2집에서는 가요계 동기이자 선후배 사이였던 조갑경 씨와 함께 듀엣곡 사랑의 대화가 큰 사랑을 받았고
1983년 3집의 여름날의 추억 역시 가요 톱10 4주 연속 1위에 오르며 연타석 히트를 기록합니다. 이 곡은 훗날 2002년 강타가 리메이크하며 다시 주목받기도 했죠.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엔 매니저와의 갈등, 수년간의 활동에 대한 회의도 찾아왔습니다. 결국 1992년 5집을 끝으로 1993년 말 미국으로 떠나 5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나이트클럽 운영 등 사업은 참 잘 됐지만 무대가 너무 그리웠다고 합니다. 1998년 귀국 후 다시 음악에 도전하며 1999년 6집을 발표했지만 마침 아이돌 전성기와 맞물리며 예전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신촌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또 보컬 트레이닝을 통해 후배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2007년 오랜 고민 끝에 싱글 친구야를 발표하며 다시 노래로 팬들을 찾았고 2010년 첫눈이 온다고요 리메이크, 2012년 아이엔징, 2013년 러브 등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86년 유월이 대상, 그리고 이정석이 금상, 그의 대학가요제는 정말 별들이 쏟아진 해였죠. 자, 그럼 이정석 씨의 청량한 미성과 함께 그 시절의 감성으로 되돌아볼까요? 1986년 대학가요제 금상수상곡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지금 전해드립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하얀 첫눈이 온다구요. 그때의 말은 아득하게 지워지고 없겠지요. 한밤눈이 온다구요.
다음은 80년대 말 한국 대중음악의 공기 속에서 아주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냈던 여성 듀엣, 바로 작품 하나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작품 하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공민수와 김정아가 결성한 팀이죠. 1987년 12월 19일 MBC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그들의 대표곡 난 아직도 너를 선보이며 당당히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노래는 당시에는 조금 생소했던 재즈 블루스풍의 색채에 클래식한 무대가 더해진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 빠르고 넓은 음폭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두 사람만의 앙상블은 대학가요제 역사에서도 정말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난 아직도 너는 20대 젊은 세대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가요 방송 순위 조사 연구소 PCI 조사에서도 1988년 1월 19일로 시작해 단 한 달 만에 무려 103번이나 방송되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요계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곡이었죠. 그리고 이 곡 이후로 양수경의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 같은 블루스 감성의 곡들이 잇따라 유행하게 된 것도 난 아직도 널이 남긴 영향력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작품 하나는 이후에도 음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동그라미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며 두 장의 음반을 발표했고 1998년에는 독집 앨범 내게서 잊혀지려나 그게 사랑이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통해 팬들을 꾸준히 만나며 여전히 변함없는 가창력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2019년 대학가요제가 다시 열리던 그 해, 역대 출신 가수들이 새로운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작품 하나 역시 전야제 무대에 올라 오랜만에 난 아직도 너를 들려주었고 또 이규석 씨와 함께 꿈의 대화를 부르며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와 음악, 듀엣 작품 하나가 들려준 하모니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1987년 대학가요제 겨울비로 금상을 수상한 신윤미는 마로니에의 원룸 멤버로 대표적인 히트곡 칵테일 사랑을 부른 보컬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나 혼자 걸었네. 내게는 아무도 없었네. 차가운 바람 불 때면 내 마음 왠지 쓸쓸해지네. 조금씩 비가 내리네. 어둠은 갈수록 짙어가네. 혼자 걷는 이 마음, 그대는 나는지 모르는지. 입이 그치면 그대 찾아봐야지. 아무리 험한 삶일지라도 난 그대를 잊을 수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학가요제 명곡 가운데 아직도 뜨겁게 회자되는 노래, 바로 1988년 대상곡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입니다. 신해철, 조현문, 조형곤, 김재홍, 정석원, 조현찬, 명문대생 6명이 모인 이 캠퍼스 밴드는 등장 자체가 큰 화제였죠. 대상 수상 뒤 발표한 1집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멤버들의 진로가 엇갈리면서 팀은 짧은 활동 끝에 해체를 맞았습니다. 음악에 인생을 걸고 싶었던 신해철과 추억으로 남기려 했던 다른 멤버들의 생각 차이가 컸던 거죠. 이후 신해철은 솔로를 거쳐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했고 후기 멤버 정석원은 조형곤, 조현찬, 장호일과 함께 015B로 이어지는 음악적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015B 이름에 얽힌 여러 선율들로 팬들 사이에 오랫동안 회자됐죠. 무한궤도가 남긴 영향은 당시 대학가의 캠퍼스 밴드 붐을 일으킬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리더 신해철은 2014년 의료사고로, 베이시스트 조용건은 2020년 지병으로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은 지금도 세대를 넘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다 보니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보다는 조금 차분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해 고인돌이라는 곡으로 금상수상자가 주병선인 것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칠갑산으로 유명한 주병선이 맞습니다.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오래되다 보니 주병선도 꽤 나이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5년 기준 올해 62세이고 칠갑산을 불렀을 때가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많은 가수들이 다시 재유행하는 주병선의 히트곡들 중 들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따라서 당신이 보고 싶은 밤 가슴 속에 가득 별님처럼 가득 당신 얼굴이 아련해 내 안에 활짝 피어난 들꽃 하나 꺾어지고서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손끝에 엉성이 구겨진 나란히 잠든 밤 수척한 그댈 보면서 나도 몰래 글썽 당신 몰래 글썽 눈물 소리가 가득해 세상에 고운 사람아 이 사람 좀 데려가주오 사랑이라오 한 송이 꽃이라오 천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손끝에 엉성이 구겨진 내 맘을 불꽃처럼 태웠어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다음은 8, 90년대 감성과 함께 한 시대를 아름답게 장식했던 목소리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경성대학교 가요 동아리 여운에서 음악을 시작해 지금은 서울종합예술실용대학교와 백석예술대학교에서 후배 뮤지션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수이자 DJ 바로 전윤아 씨입니다. 전윤아는 1989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사랑이라는 건으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죠. 그리고 이듬해 발표된 1집 타이틀곡 너를 사랑하고도 이 노래는 특유의 애절한 가창력으로 폭발적 사랑을 받으며 방송 순위 1위 후보에 수십 차례 오르기도 했습니다. 비록 신인상 수상에는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그의 가장 강렬한 신인으로 기억된 가수였죠. 이 집에서는 유정현 씨가 작사 작곡한 너를 위한 이별이 또 한 번 사랑을 받았고 1995년 3집 혼자서까지 발표하며 깊이 있는 감성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잠시 대중 앞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최근 다시 활동을 이어가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란 만큼 롯데자이언츠의 골수 팬이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죠.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89년 그의 대학가요제에서는 전윤아 씨 말고도 여러 인상적인 참가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별은 계절의 신뢰로 은상을 받았던 이지연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아 멈추어다오의 가수 이지연 씨와는 동명이인이고요. 이후 이영경이란 예명으로 종이비행기를 타고 간 사랑, 사랑 안 할래 같은 곡을 발표하며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또 훗날에는 딩동댕 유치원, 영화 써니 등에서 연기 자료도 활약했죠. 그리고 또 한 명, 당시에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훗날 크게 재조명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주 대표로 참가했던 박할린 씨입니다. 당시 참가곡은 사막의 비. 지금은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연출가로 자리 잡은 그가 대학가요제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지금 생각하면 참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새로운 음악의 시작점이자 미래의 스타들이 첫 빛을 내던 무대. 1989년 대학가요제는 정말 다채롭고 의미 있는 이름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도 잔잔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사랑받는 전윤아 씨가 있었습니다. 전윤아의 사랑이라는 건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끼워 말 수가 없잖아. 그려
대학가요제 역사 속에서 특이한 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998년 MBC 대학가요제 대상팀 로열젤리입니다. 로열젤리는 2명의 대학생이 꾸린 팀이었죠. 서울대 수학교육과의 민정범, 그리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의 이상준, 이 두 사람의 진중함 속에 그의 가장 빛나는 무대를 선보이며 대상을 거머쥔 팀입니다. 당시 로열젤리는 노래도 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가 대학가요제 대상곡이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될 만큼 반응이 좋았던 팀이지만 흥미롭게도 대상 수상 이후에는 연예계의 활동을 거의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두 멤버 모두 자신들의 전공과 진로를 살려 새로운 길을 선택했죠. 현재 민정범 씨는 M베스트에서 수학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이상준 씨 역시 같은 인강 플랫폼에서 함께 출연하며 학생들에게 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준 씨는 학생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이반장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대학가요제 무대에서 뜨거운 박수를 받았던 두 사람은 지금은 또 다른 무대, 바로 교실과 강의실에서 누군가의 꿈과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길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빛나는 무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로열젤리. 그들의 음악과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로열젤리가 부릅니다. 사랑의 죄. 난 너의 눈을 보며 물어보고 싶구나. 나의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게 너 떠나는지. 나의 잘못이라면 너만을 사랑했던 사랑 이제 그거 한 가지 단 한 가지뿐인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날 떠나는 거야? 너였던 것을 난 용서해야 하는 거야? 사랑은 아직 너야? 허락되진 않은 거야? 아직도 넌 내 것이 아니었던 거야? 해도 정말 너무해도 무지나 어찌 너를 용서해도 저인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도 되지 않아. 한때는 아무 말 없이도 넌 나의 숨소리에 취해버렸고 내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 모든 것을 통해 꺼내버렸지. 그러나 지금은 내 맘도 모르고 아무런 말 없이 떠나려 하니 내 마음은 쓰라리고 아프기만 해. 사랑했다 그게 네 마음을 구속했더라면 이젠 용서해라. 사랑했다 난 그뿐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난 너의 손을 잡고 애원하고 싶은 걸. 넌 나를 정녕 떠난다 하니 나 홀로 어쩌나. 나의 잘못이라면 널 위해 이도했던 사랑 이제 그건 한 가지 단 한 가지뿐인데. 난 너를 떠나보내기로 했다. 이토록 즐긴 너에 대한 미련, 그 시련, 이런 모두 다 증오로 바뀌게 된다면 난 이만큼 안 아플 것 같아. 그러나 나 너를 미워하기보다 떠나는 널 보내주지 못했던 욕심 많은 내 자신이 믿기만 한데. 사랑했다 그게 네 마음을 구속했더라면 이젠 용서해라. 사랑했다 난 그뿐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사랑했다. 떠나버려 내가 너를 다시 잡기 전에 어여 떠나버려. 사랑했다 난 그뿐이야. 나 같은 걸 잊고 이제부터 행복해라.
살아가고 언젠가 너 있는 날 오겠고 하지만 그 고통이 끝나갈 때에도 또 다른 운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 할 때 미리 그만큼의 독한 마음을 견고한 눈물샘을 준비해야 한 우리들 사랑해줘. 어느덧 오늘의 이야기도 그리고 올 한 해의 길고 짧았던 순간들도 조용히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차분한 공기 속에서 다시 만난 대학가요제의 노래들, 그 시절의 청춘처럼 빛나고 뜨거웠던 순간들이 여러분 마음에도 잔잔히 스며들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노래들은 단지 오래된 추억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리의 감정, 그리고 다시 힘을 내게 해주는 작은 불씨 같은 존재죠. 올해도 그렇게 음악이 여러분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었기를 바랍니다. 노래 읽어주는 남자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기억 속 작은 조각들을 음악이라는 따뜻한 언어로 다시 꺼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끝곡으로 오늘의 여운을 남길 곡 정태춘, 박은옥이 부른 떠나가는 배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떠나가는 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여 가는 배여 그곳이 어둠에뇨 강남길로 해남길로 바람에도 철맞겨 물결 너머로 어둠 속으로 저기 멀리 떠나가는